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원 세원고 내신문서 리포트입니다. 우선 세원고는 개정 이후에 계속 1학기 중간고사는 처음부터 대사증후군까지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사증후군 다음에 뉴런과 신경전도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타 학교들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세원고 준비하는 친구들, 지금 이제 이 내신문서 리포트는 올해 친구들도 보겠지만 보통은 이제 내년 2026학년도 세원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우선 세원고 친구들은 이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뉴런과 신경전도라는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유전 같은 부분이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겨울방학 때 이 파트를 미리 공부를 좀 해놔야 학원을 다니게 돼도 대부분 이 뉴런과 신경전도를 1학기 중간고사 대비 때 공부를 할 텐데 아무래도 자기 자신의 시험 범위가 대사증후군까지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열심히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이제 타 학교들은 뉴런과 신경전도가 시험을 봤으니까 그 부분을 또 학원 같은 데서는 또 넘어가기 시작하면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꼭 그 파트를 공부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가 시험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 논술형이 있긴 합니다만 범위도 짧고요. 그 다음 기본 개념 문제 위주로 출제하는 편이기 때문에 세원고는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객관식 20문항 80점이었고요. 그 다음 논술형 3문제 20점이었습니다. 특이사항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소화순환 호흡 배설이나 발효, 요소와 콩즙 같은 조금 지역적인 문제나 대사량 계산 같은 문제는 또한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대표 문항 분석을 보시면 1번 문항에서 리보솜이라는 게 출제가 됐는데요. 이게 생명원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올해의 특징이 뭐냐면 올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이 생명과학원이 내년부터는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개정교과 생명과학원에 대한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자꾸 올해 시험에서 생명과학원에 있는 내용이 아닌 조금 다른 내용들도 좀 집어넣으신 것 같은데요.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고1 때도 배웠던 내용이고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학생들이 실수할 수 있는 작은 소지가 되진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항에서 연어가 산란을 위해서 회귀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설명할 때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고 학교쌤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만 보통 이제 이것을 적응과 진화라는 생명 현상의 특성으로 볼 거냐 아니면 항상성 유지라는 생명 현상의 특성으로 볼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관점에 따라서 선생님들마다 다른 편인데 세원고는 항상성 유지로 출제가 됐습니다. 7번 문항의 타학문과 생명과학의 관계 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15번부터 17번까지 소화순환 호흡 배설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지엽적인 건 아니었고요. 이 정도 범위에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낼 수 있지 않나 라는 정도의 문제였고 충분히 내신 대비하면서 대비가 됐던 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19번, 20번의 대사량과 대사성 질환에 대한 문제도요. 계산 문제가 출제된 게 아니고 기본 개념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서술형에도 죽순과 석순이 자라는 것은 워낙 학원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 연역적 탐구와 기관계 통합 같은 것도 기본적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00점을 맞는다고 해서도 1등급이 정확하게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부분에서 조금 공부를 안 해서 놓쳤다라고 하면 등급 간의 간격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이 되는 시험이었습니다.